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손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는 진단키트 관련주 안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인데요. 특히 현장 진단 POCT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POCT의 진단기기 플랫폼을 통해서 소모품인 카트리지 매출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있고 기기가 있고 이런 사업 모델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POCT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성적 방식과 정량적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좀 많이 보셨던 신속 진단 키트, 래피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성적 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디텍메드도 물론 이런 래피드 키트를 할 수 있지만 정량적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 기기의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소모품을 매출로 확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 카트리지는 120개의 질환을 또 검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충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더라도 사실 개도국 같은 이 병원 인프라가 잘 확립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더라도 아시아나 중동이나 중국 쪽 그리고 중남미 쪽에 계속 골고루 퍼져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유럽 쪽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정량적 방식으로는 POCT가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이라던가 심혈관이나 당뇨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바디텍메드의 카트리지의 이 경쟁성이 바로 이 개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량적 키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50개의 시약이 완료된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면 바디텍메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시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20종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에 봤을 땐 더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트리지 매출 비중을 보시더라도 감염성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심혈관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럽의 국가 중에서 또 많은 심혈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사업성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에 인구가 많은 그런 국가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암이나 호르몬까지 시약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플랫폼, 기기를 통해서 소모품이 매출하면서 실적은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기업인데 모멘텀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갖춰질 모멘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은 동물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인데요. 일단 이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POCT 시장 규모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반려동물 진단 시장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아이덱스라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일단 레퍼런스를 구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진출을 하더라도 어떤 유통망을 갖고 유통을 하는지 그리고 ODM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아마 시장 점유율 1, 2위 하는 기업 중에 한 곳, 2위 하는 기업과 ODM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이 기대되는 구간인데요. 그리고 이 동물 진단의 이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람이 쓰는 키트와 같은 공정을 써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키트의 AS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키트가 1불이라고 한다면 동물에 쓰는 키트는 4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급 단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좀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요. 중국 기초의료개혁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아마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오랜 파트너사인 조인스타가 최근에 저장성에서 이 인프라를 까는데 입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인스타랑 작년부터 MOU로 이제 독점으로 계약을 하면서 반제품으로 키트를 납품하기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의료개혁의 첫 번째 지역인 저장성을 따냈다라는 시점에서 이제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물진단이나 이제 다른 원래 정량적 방식과 다르게 우리는 기기를 먼저 깔고 키트를 이렇게 매출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드렸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기는 조이스타 거를 쓰게 될 거고요. 우리는 키트만 반제품으로 지금 공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수익성은 OP 마진이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사업 초반에는 올해나 내년에는 일단 매출이 이 기초 의료 개혁에 대한 수혜로 크게 확장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저장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업의 확대 속도에 따라서 다른 성으로 또 조인스타가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그러면 가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5억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인증을 시도하고 있는 게 당화혈 색소 시약입니다. 근데 기초의료 개혁의 기반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 색소를 검사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근데 저장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참고로 저장성의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키트를 납품하면서 이 소모품의 매출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신장 지역이나 광동성 지역도 이제 입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사업이 확대가 좀 기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브라질, 또 인도, 유럽 쪽에서의 확장성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은 코로나 이후에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의원이 아니라 약국에서부터 이 정량적 기기를 깔아서 POCT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브라질 1등 약국 업체와 협약을 맺고 단독으로 협약을 맺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브라질의 매출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에는 이제 현지 공장을 10월 달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영업만 했다면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그 가시화를 보고 현지 공장까지 확립이 된 다음 내년에는 이제 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아직 의료 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키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 또 당뇨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 있는 이 당화혈 색소의 진단 쪽이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연 매출이 인도 시장은 약 100억까지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는 심혈관 진단 시장의 공략이 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 바로 이 중국과 그리고 이 동물 진단 시장에 대한 매출을 애드업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 기존에 깔려있는 플랫폼에 따른 소모품 매출만 볼 때 올해 매출 성장률은 한 16%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1,560억 원으로 추정을 해봤고요. 영업이익은 365억 원으로 이제 OPM이 한 23.4%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좀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갖춰져 있는 모멘텀까지 추가되면 더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고, 2분기 실적마저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접근하기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